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예컨대 민주당이 조금 뭐 어떤 약간 지역적인 뭐 개선을 한다 이런 정도로 아마 안철수 후보가 바라는 정치의 시즌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빨리 그 조건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.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고 아마 내일부터 아마 나오겠죠. 그다음에 한 가지만 이제 두 분이 아마 논의하는 것 중에 아마 두 분은 인식이 달라서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뭐 국회에서 이제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 쪽이 다수당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, 마음대로 했지 않았느냐라는 거라든지 또는 대한민국이 보수의 나라가 아니냐 이제 이러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시각은 이럴 겁니다.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어느 한쪽, 특히 제1야당이 극구 반대를 하면 사실은 거의 뭐 법을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할 정도고 엄청난 또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고스란히 또 물론 야당도 책임이 있겠지만 여당이 엄청나게 또 책임을 집니다. 예컨대 이분의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내곡동 특검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합의되는 거 보십시오. 이게 무슨 새누리당이 뭐 거대 여당이라서 대선이 없었으면 그게 합의가 됐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걸 좀 정직하게 얘기하셔야죠. 아니 그러니까 대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실제로 국회가 운영되는 거나 또는 이제 좀 진보적인 진영에 계시는 분들은 조 교수님이 진보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동의하는 거는요.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동의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좀 생각이 외국에 안 다녀보셨어요. 그거는 우리 조 교수께서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저는 굉장히 중도적이에요. 아니, 그러니까 뭐 조 교수님은 중도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외국에 가면은 저는 오히려 보수예요. 아니, 저도 외국에 많이 다녀봤고 다 했습니다만은 자.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정치 쇄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바를 그럼 우리 정치권들이 지금 어떻게 할 거냐. 안철수 교수가 정치 쇄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내용이 없잖아요. 아직까지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. 이제 나오겠죠. 근데 나오겠죠라고 예. 하는데 75일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? 대체? 아니, 그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요. 얘기를 하세요. 안철수 교수 보실지도 그러니까, 모르니까 이런 게 정치 교수가, 쇄신으로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. 정치 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통 필요한 게 아니죠.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. 호남 지역에서 지금 거의 95%가 대선하면은 95%가 민주당 지지했지 않습니까? 그동안에 여러 차례 대선 정도로. 아니었죠. 아니, 뭐 한번 보세요. 아니요, 거의 투표자들의 90%, 95%가 거의 예. 대부분이 그렇게 지지를 했어요. 그러면 자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바로 이게 한국 정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? 아니죠. 아까 얘기했죠. 영남 지방 70% 하는 것도 저 문제라고 봅니다. 어떻게 한 지역에서 70%가 특정 정당을 찍느냐 말이에요. 그런데 호남 지역은 90%, 95%입니다. 한번 보세요. 그러니까 지지율도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거고요.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정치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럼 그 과정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까?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얘기는 그러니까 지역주의 정당의 다이내믹, 그 동학이 문제인 거죠. 네. 사실은 지역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연원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이 이런 거예요. 만약에 예. 안철수 후보가 정말 정치 쇄신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지역 균열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. 아까 제가 지역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얘기하는 지역 균열하고는 다른 겁니다. 일반적으로 지역주의는 어느 나라 정치나 다 있어요. 그런데 우리 사회의 지역 균열은 너무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.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사실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도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번 대선에서 70여일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70여일 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경쟁이 사실 실종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참 특이하죠. 예,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, 사실은. 어떻게 정책이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참 읽을 수가 없습니까? 어떤 면에서는 저는 박근혜 후보가 이 지난 총선과 이번 과정, 금년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자기 자신의 입장을 외연을 넓혀가면서 많은 부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만큼 개혁적인 그런 아젠다들을 많이 수용하고 뭐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. 사실은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갈등의 해결 문제,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